혹시 20년 전 한 나라가 조용히 베푼 도움이 어떻게 되돌아왔는지 아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이 카메라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왔던 일이 20년 뒤 어떤 기적으로 이어졌는지 말이죠.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먼저 찾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2004년 12월 26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7시 58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앞바다에서 지구가 흔들렸어요. 규모 9.1의 대지진이었죠. 1900년 이후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 다음이었어요. 바다가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단 20분 만에 반다아체 전체가 진흙탕이 되었어요. 저는 당시 뉴스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 전체가 사라졌고 집들이 장난감처럼 부서져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사람들이 살던 곳이 순식간에 폐허가 된 거예요. 22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3분의 1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유엔은 이 참사를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인도적 재난이라 선언했죠. 전 세계 14개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인도양 전체가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였어요. 해변에서 놀던 아이들은 파도를 보고 신기해했다고 해요. 30m 높이의 검은 벽이 시속 800km로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진은 약했는데 쓰나미가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인도양에는 쓰나미 경보 시스템조차 없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크리스마스 휴가철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관광객들이 해변 리조트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가족 단위로 놀러 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영원한 이별을 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끔찍해요. 아이를 놓치는 순간 다시는 볼 수 없었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당시 한국은 IMF를 겨우 벗어난 상황이었지만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도움이 20년 뒤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뿌린 씨앗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말이에요. 저는 당시 상황을 취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이 누구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국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코이카와 민간단체, 군 의무단이 조용히 인도네시아로 향했거든요. 대기업도 없었고 기자들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정부 고위급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세요. 미국은 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대부분 정치적 선정과 함께였어요. 일본도 5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선행을 알리려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총 1,72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 경제 규모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용했어요. 서울대 의대 3학년이었던 박윤식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현장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응급수술에 투입됐거든요. 카메라도 기자도 없었어요. 그냥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하루에 12시간씩 수술실에 있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았지만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라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함께 간 경북 간호사 김은영 씨는 더 가슴 아픈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이 시신을 닦으며 울음을 삼켰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그때 IMF 끝나고 겨우 일어나던 시기였죠. 하지만 받았던 도움을 기억했어요. 97년 위기 때 독일 의료진이 우리 병원에 와서 무료 진료해 준 걸 잊을 수 없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1997년 IMF 때 외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도우려 했던 거죠. 우리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렇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생색내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식 도움이었어요. 진정성이 있었던 거죠. 저는 취재를 하면서 한국의 지원 규모에 놀랐어요. 언론에는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일회성 지원에 그쳤던 것과 달리 한국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은 초등학교 3곳을 다시 지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지은 게 아니에요. 교육시설부터 운동장, 도서관까지 완벽하게 갖춘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심지어 교과서와 학용품까지 지원했습니다. 코이카가 설치한 식수 정수 시스템도 대단했어요.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현대적인 정수 시설이었거든요. 하루에 몇천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후 관리였어요. 5년간 한국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하고 보수했거든요. 현지 의료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했어요. 병원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료진 교육, 장비 지원까지 5년간 계속했습니다. 여성위생센터까지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신경 쓰지 않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긴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지원 방식이었어요. 대기업은 오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봉사단과 기술자, NGO 활동가들이었죠. 이들은 현지에서 몇 개월씩 머물면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당시 코이카 자카르타 지부장이 남긴 말이 인상 깊었어요. 도움은 조용히 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기관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모든 지원 활동이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한국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고 정부도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국정감사에서도 별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도왔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현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학교 벽에 붙은 KOREA 스티커를, 한국인 의료진이 살려준 가족을, 한국이 만들어준 우물을 말이죠.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20년 뒤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2022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긴다는 거였거든요. 자카르타가 침몰 위기에 처해서 누산타라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정말 심각했어요. 자카르타는 매년 25cm씩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1천만 명이 넘는 인구, 극심한 교통체증, 그리고 해수면 상승까지. 자카르타는 더 이상 수도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예 새로운 수도를 보르네오 섬에 건설하겠다고 말이에요. 각국이 제안서를 냈어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몰려들었죠. 466조 루피아, 우리 돈으로 40조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건설 사업이었어요. 당연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앞세웠어요. 실리콘밸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시티를 제안했죠. 일본은 지진 대응 기술과 정교한 인프라 설계를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빠른 건설 속도를 장점으로 내밀었어요. 유럽 기업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덜란드는 간척지 개발 노하우를, 독일은 친환경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최고 기술과 자본을 동원해서 경쟁했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한국을 우선 협력국가로 지정한 거예요. 왜일까요? 기술력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더 큰 나라들도 많고 더 많은 돈을 제시한 나라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신뢰였어요. 20년 전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직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를 말이에요. 이번엔 한국이 받을 차례였습니다. 20년 전 조용히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인도네시아 수도청 도시계획 책임자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린 그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어요. 한국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파크리 유섭이었어요. 현재 인도네시아 교통부 고위 공무원이죠. 누산타라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20년 전에는 반다하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 학교 벽에 붙은 KOREA 스티커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실 앞쪽에 크게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선생님이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우리 학교를 지어줬다고 하셨거든요. 라고 그는 말했어요.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었어요. 20년 전 한국이 지어준 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한국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언젠가는 한국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파크리 유선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한국 의료진에게 치료받았던 사람들, 한국이 만든 우물에서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 대기업, 언론사까지 어디에나 한국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인도네시아 보건부 차관이었어요. 그분도 당시 한국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던 환자였거든요. 한국 의사가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답할 차례가 온 거였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그때의 진정성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과 함께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외교는 이런 거구나.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과 신뢰가 만드는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국이 20년 전에 뿌린 작은 씨앗들이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2022년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걸 지켜봤어요. 한국 건설사와 K워터, 국토정보공사가 누산타라 스마트시티 건설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이번엔 정말 대규모였어요. 수자원 관리부터 교통망 구축까지 한국이 맡았어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신도시 중심병원에 K의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됐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한국이 조용히 기술자들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했고 대우건설이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주도하는 팀코리아에는 무려 36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었어요. 교통설계자, 의사들이 인도네시아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없는 곳으로 가는 나라. 그게 여전히 한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심을 말이에요. 코이카는 285억 원 규모로 누산타라에 정수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루 3만 톤 규모로 1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었죠. 20년 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K워터가 건설하는 이 정수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시설이었거든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정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로젝트였어요. 대우건설은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기업인 후타마 까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해저 터널 기술과 LNG 플랜트 건설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는 텔콤 인도네시아와 함께 5G 기반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로 했어요. 한국의 세종시 건설 노하우가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직접 자문을 해줬어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을 고스란히 전수한 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에 특별한 혜택도 제공했어요. 25년간 법인 세면제, 토지 임대 95년 보장 등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받지 못한 대우였어요. 이게 바로 20년 전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년 전 뿌린 씨앗이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열매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에게 달콤한 것이었어요. 저는 당시 코이카 봉사단 출신인 김동수 씨를 만났어요. 그가 한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받을 줄만 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받은 것을 기억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라죠. 1997년 IMF 때를 기억해요.
외국 의료진이 와서 우리 동생을 살려줬어요. 무료로 수술해주고 약값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다 아체로 갔고 지금은 이 일만 20년째예요 라고 그는 말했어요. 김동수 씨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인도네시아로 간 한국 봉사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IMF 때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들을 움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전 세계가 도와줬잖아요. 특히 독일, 프랑스 의료진들이 와서 무료 진료해줬어요. 일본에서도 의료 장비를 많이 보내줬고요. 그런 걸 직접 봤으니까 우리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죠라고 또 다른 봉사자가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받았던 도움을 기억해요.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하죠. 그게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거든요.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갚으려는 마음 말이에요. 한국의 조용한 봉사는 결국 기술 수출을 넘어 관계 수출이 됐어요. 무기도 돈도 아닌 기억을 심은 결과였습니다.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이에요. 20년이 지나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한국이 베푼 도움이 얼마나 값진 투자였는지 말이에요. 1720만 달러라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신뢰를 쌓았거든요. 그 신뢰가 지금 40조 원짜리 프로젝트로 돌아온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당장의 이익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성 있게 도왔던 거죠. 그 차이가 20년 뒤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 기억나요. 우리는 보답을 바라고 도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진심이 통했나 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진심이 20년 뒤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 방식의 외교, 한국 방식의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어려울 때 함께 해준 나라라는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저는 지금도 누산타라에 가면 KUREA 마크가 찍힌 정수 시스템을 볼 수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곳 아이들은 이제 한국을 선진국이라 부릅니다. 코리아는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장관들은 우리는 한국을 신뢰한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오랜 시간과 진정성으로만 쌓을 수 있어요. 한국이 20년에 걸쳐 쌓아온 그 신뢰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산타라 프로젝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2024년 8월 12일 인도네시아 내각회의가 누산타라에서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여기저기 보였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정수장에서는 벌써 시험 가동이 시작됐어요. 대우건설이 맡은 인프라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T의 5G 네트워크도 구축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의 총집합체가 누산타라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20년 전 조용히 손을 내밀었던 나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도왔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가 먼저 손 내미는 나라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찾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이 과거에 도왔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해요. 그들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이에요.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한국을 찾더라고요. 한국은 진정성이 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해줄 나라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바로 20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한국의 신뢰 외교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조용히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KUICA 봉사단, 의료진, 기술자들이 카메라 없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그들이 뿌리는 씨앗들이 언젠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줄 수 있을 때 나누는 나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도움을 주는 나라. 그래서 세상이 믿고 찾는 나라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죠? 왜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뿌린 작은 씨앗들이 지금 이런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어요. 첨단 기술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20년 전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국이 조용히 베푼 선행이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꽃피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K 소프트 파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조용한 선행이 20년 뒤 어떤 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보셨죠? 진정성 있는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 세계가 한국을 찾는 진짜 이유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